째깍째깍.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교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7월의 습한 공기 속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내뿜는 열기는 선풍기 몇 대로 감당하기 버거웠다. 민주는 OMR 카드의 마지막 마킹을 마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밴 땀을 교복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시계를 흘끔거렸다. 시험 종료 1분 전. 이 빌어먹을 감옥에서 탈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60초였다. 옆 분단에 앉은 동혁은 다리를 달달 떨며 책상을 미세하게 진동시키고 있었고 앞자리의 경수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엎드려 있었다. 딩동댕동.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험 종료령이 울렸다. 종소리의 마지막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와, 끝났다. 미쳤다. 누군가 괴성을 내지르자 마치 신호탄이라도 터진 듯 학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답안지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책상과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음 속에서 민준, 동혁, 경수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야, 튀어. 민준이 가방을 대충 어깨에 걸쳐 매며 소리쳤다. 세 사람은 감독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답안지 걷어야지. 라고 목청을 높이는 소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뒷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복도는 이미 각 반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풀어진 넥타이 걷어 올린 소매. 해방감에 취한 학생들은 좀비 떼처럼 출구를 향해 몰려들었다. 그 인파를 헤치며 3명의 남고생은 전력 질주했다. 야, 학주 떴다. 더 빨리 뛰어. 헐떡이며 뒤를 돌아본 동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 멀리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더 높였다. 중앙 현관을 박차고 나가자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시야를 하얗게 멀게 할 만큼 눈부시게 쏟아졌다.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해방감이 가득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겨우 멈춰 섰다. 곧이어 도착한 버스에 올라탄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맨 뒷좌석을 점령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좁은 공간에 땀 냄새가 혹 끼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조차 청춘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자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선포한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이퍼스톰 정복이다. 알겠냐? 경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혁이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미친놈아, 빈속에 그것 하면 100% 토한다. 인간적으로 추러스랑 핫도그 하나씩은 때리고 시작하자. 아, 나 진짜 배고파서 현기증 난다고? 두 친구의 투닥거림을 지켜보던 민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실실 웃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의 초록 잎사귀가 평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야, 솔직히 지금 기분이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우주선도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민준의 말에 경수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맞장구 쳤다. 오, 이민준 오늘 좀 패기 넘치는데? 그래, 그 기세로 오늘 끝장 보는 거야? 그때 동혁이 불쑥 끼어들었다. 근데 너네 시험 잘 봤냐? 아까 수학 마지막 문제 답 3번 맞지?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민준과 경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정색하며 동혁을 노려보았다. 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두 사람의 타박에 동혁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세 친구는 다시 왁자지껄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버스 안에 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험 점수 따위는 잠시 잊어도 좋았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두려울 것이 없는 18살들이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다. 화앙. 입구 저 멀리서부터 동화 속 성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구조물과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그들을 반겼다. 회색빛 학교 건물과 칠판, 문제집 속에만 파묻혀 있던 시야가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물들자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와, 진짜 사람이랑 차원 이동한 것 같지 않냐?
민준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평일 낮이라 그런지 입구 주변은 생각보다 한산했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비명소리는 벌써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매표소 앞에 선 그들은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내 들었다. 땀에 젖은 교복 차림의 남고생 셋이 조금 튀는 것도 같아 민주는 괜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매표소 직원의 상투적이지만 반가운 한마디가 그들의 쭈뼛거림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학생 세 분이시죠? 청소년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짜릿함은 시험 해방감 못지않았다. 자유이용권 팔찌를 손목에 차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이 환상의 세계에 정식으로 입장할 자격을 얻은 기분이었다. 게이트를 통과해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갓 구운 추러스의 시나몬 향과 버터 팝콘 냄새가 섞인 놀이공원 특유의 그 냄새였다. 야, 냄새 맡았냐? 이건 인간적으로 못 참지. 동혁이 코를 킁킁거리며 매점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의 눈은 이미 진열장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세지와 추러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진짜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 일단 뭐 좀 넣고 시작하자, 하지만 경수는 단호했다. 그는 동혁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대한 철제 트랙을 가리켰다. 웃기지 마. 지금 먹으면 이따가 다 확인하게 된다니까? 저거 봐라.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지금 안 뛰면 1시간 기다려야 돼. 경수가 가리킨 곳에서는 롤러코스터가 굉음을 내며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열차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곳까지 생생하게 전해졌다. 미친. 저걸 탄다고? 동혁이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민주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쿵쿵쿵. 퍼레이드 드럼 소리에 맞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교실에서의 답답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가자. 오늘 아니면 언제 저런 거 타보겠냐? 민준이 경수의 편을 들며 앞장섰다. 야, 내 추러스. 동혁의 비명 섞인 절규를 뒤로 한 채 세 소녀는 인파를 헤치며 롤러코스터가 있는 안쪽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7월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웅장한 입구를 지나자마자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뱀처럼 다리를 튼 거대한 대기줄이었다.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대기시간 70분이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숫자를 확인한 동혁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펜스에 매달려 앉는 소리를 냈다. 야, 70분 실화냐? 우리 그냥 바이킹이나 타러 가면 안 되냐? 저거 기다리다가 굶어 죽겠다, 진짜. 동혁의 투덜거림에도 경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줄의 맨 끝을 찾아섰다. 엄살 부리지 마. 원래 맛집도 줄 서서 먹어야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면 눈치게임 대성공이지. 주말이었으면 기본 2시간 컷이다. 민준도 경수의 뒤를 따라 줄을 섰다. 머리 위로 하이퍼 스톰의 트랙이 지나갈 때마다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날카로운 금속성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예고하는 동시에 곧 닥칠 짜릿함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7월의 뙤약볕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궜지만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초반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세 사람의 말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늘막이 쳐져 있었지만 수많은 인파가 내뿜는 열기와 후덥지근한 공기가 섞여 불쾌지수가 한계치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아, 더워 미치겠네. 야, 부채 같은 거 없냐? 민준이 셔츠 깃을 펄럭이며 물었다. 등줄기를 타고 땀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려 찝찝함을 더했다. 있겠냐? 아까 매점에서 슬러시라도 하나 사올 걸 그랬어. 목 타 죽겠다. 경수도 지쳤는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의미 없이 SNS 피드를 새로 고침하거나 앞사람의 뒤통수를 멍하니 바라보며 좀비처럼 발을 질질 끌었다. 줄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주변은 온통 지루함에 지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땀 냄새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채도가 낮아진 듯한 나른하고 끈적한 오후였다. 민주는 지루함을 달래려 고개를 들어 무심코 꼬불꼬불한 대기줄의 건너편 라인을 후었다. 잿빛으로 느껴지던 시야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춘 것은 찰나였다. 마치 그곳에만 조명을 켠 듯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바로 앞줄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서너 명의 여학생 무리였다. 그중 가운데 서 있는 한 여학생에게 민준의 시선이 자석처럼 들러붙었다. 꺄르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오직 그녀의 청량한 웃음소리만이 선명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친구가 하는 얘기에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높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가 경쾌하게 찰랑거렸고 하얀 목덜미에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햇빛을 받아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바람에 날리는 잔머리조차 마치 계산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예뻐 보였다. 텁텁하고 짜증나던 놀이공원의 공기가 순식간에 맑고 시원하게 바뀌는 착각이 들었다. 민주는 자신이 숨을 멈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땀 냄새나는 칙칙한 남고생들 틈바구니에 있다가 마주한 그 모습은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감탄사가 목구멍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아직 롤러코스터에 타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날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지만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놀이공원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거북이 걸음처럼 더디게 줄어드는 대기줄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한 고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찰나의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숨막히는 관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펜스 너머의 앞줄을 향해 도르르 굴러갔다. 시야의 끝에는 항상 그녀 서연이 있었다.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아 내가 이겼다. 라고 외치며 깔깔거리는 모습이 주민줌 마이너스인 된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왔다. 서연이 더운 듯 손부채질을 하다가 흘러내린 옆머리를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걸어 귀 뒤로 넘겼다. 별것 아닌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민준의 눈에는 0.5배속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박혔다. 드러난 하얀 목선과 솜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민준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와, 진짜 예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는 모습, 친구의 팔을 찰싹 때리며 장난치는 모습 하나하나가 민준의 뇌리에 고화질 사진처럼 차곡차곡 찍히고 있었다. 영혼이 완전히 앞줄로 가출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눈치 빠른 동혁이 이 이상한 낌새를 놓칠 리 없었다. 평소라면 아 다리 아파 죽겠다. 언제 타냐라며 징징거렸을 놈이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서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혁은 민준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여학생 무리를 발견하고는 씩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야 이민준. 동혁이 민준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푹 찔렀다. 화들짝 놀란 민준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과도하게 반응했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가 되었다. 너 뭐 보냐? 아주 뚫어지겠다. 뚫어지겠어? 침은 안 흘렸냐? 동혁이 킬킬거리며 놀리자 옆에 있던 경수도 하던 모바일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야? 이민준 꽂혔냐? 누구? 저기 포니테일? 아 아니야. 미친놈들아 목소리 좀 낮춰. 그냥 줄이 얼마나 남았나 본 거야? 민주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변명은 더욱 구차해졌다. 친구들의 야유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혹시나 그녀가 이 소란을 들었을까 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느새 대기열은 꼬불꼬불한 펜스 구간을 지나 탑승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까지 줄어들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배가 되었다. 앞줄에 선 서연의 무리가 계단을 한 칸 오르면 민준도 깊은 심호흡을 하며 한 칸을 따라 올랐다. 이제는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샴푸 향기인지 섬유 유연제 향기인지 모를 달콤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향기에 취해 민준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제발 뒤돌아보지 마라. 아니 딱 한 번만 뒤돌아봐줬으면. 민준은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봐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한 번쯤 봐주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과 그녀의 뒷모습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이 탑승장의 기계적인 안내 방송 소리가 그들의 차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다음 분들 노란 선 안쪽까지 들어오세요. 자 일행분들 몇 분이세요? 자 일행분들 몇 분이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는 영혼이 없었지만 속도는 속사포 래퍼보다 빨랐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다. 저희 셋이요? 저희도 3명이에요? 앞서 있던 서연의 무리와 뒤따르던 민준의 무리가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2인 1열 구조인 롤러코스터에서 3명이라는 숫자는 필연적으로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어내는 애매한 숫자였다. 알바생의 눈동자가 빠르게 빈 좌석을 스캔하더니 가차없이 교통 정리를 시작했다. 자, 앞팀 2분 먼저 3번 줄로 가실게요. 남은 1분 대기. 서연의 친구 2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잽싸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곧바로 알바생의 손가락이 민준 쪽을 향했다. 뒷팀도 2분만 먼저 4번 줄. 나머지 1분은 여기 앞 학생분이랑 맨 뒷자리 5번 줄로 가세요. 빨리요, 빨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동혁과 경수가 오 게이득 4번 줄 을 외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다닥 뛰어들어갔다.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에 민준이 멍한 표정을 짓는 사이 알바생의 재촉이 이어졌다. 학생분들, 서있지 말고 빨리 탑승하세요. 출발합니다. 등 떠밀리듯 민준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똑같이 일행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된 서연이 쭈뼛거며 걸어가고 있었다. 행선지는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하지만 겁쟁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맨 뒷자리였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졌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이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분명했다. 지나갈게요. 서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먼저 안쪽 자리에 앉았다. 민준은 고장난 로봇처럼 삐거덕거리는 움직임으로 가방을 보관함에 던져넣고 그녀의 옆자리, 바깥쪽 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좁았다.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오른쪽 어깨 너머로 그녀의 온기가 훅 끼쳐왔다.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준의 하복 셔츠 소매와 서연의 블라우스 자락이 스칠 듯 말 듯 한 거리에 놓였다.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거친 숨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앞줄에 앉은 동혁이 힐끔 뒤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대박을 벙긋거리고는 킬킬거렸다. 민준은 눈으로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보였지만 입가에 자꾸만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추느라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반면 서연은 이 상황을 즐길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 후.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전바를 잡을 준비를 했다. 무릎 위에 올려진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남자애와 단둘이, 그것도 제일 무서운 맨 뒷자리에 앉게 된 상황이 꽤나 공포스러운 모양이었다. 자, 안전바 확인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만세하세요.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안전바를 꾹꾹 눌러 확인하기 시작했다. 철컥철컥. 육중한 안전바가 내려와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자 이제는 정말 도망칠 곳도 없었다. 폐쇄된 좁은 공간 안에 갇힌 둘만의 묘한 공기. 출발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심장은 이미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자, 운행 시작합니다. 안전바에 손 올리세요. 출발. 직원들의 활기찬 멘트와 함께 펑키한 음악 소리가 볼륨을 높였지만 민준의 세상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직원들이 안전지대로 물러나자 탑승장에는 거대한 기계가 웅웅거리며 예열하는 소음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준은 고개를 돌리는 대신 눈동자만 굴려 곁눈질로 옆을 살폈다. 서연은 이미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안전바를 꽉 움켜쥔 그녀의 하얀 손등 위로 파란 힘줄이 도드라져 보일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 뭐라고 하지? 안녕? 반가워? 아니야, 미친놈아? 롤러코스터 출발 직전에 무슨 통성명이야?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의 대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입술은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좁은 좌석 때문에 그녀의 팔꿈치가 자신의 팔뚝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다. 그 아슬아슬한 거리감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민준은 정면만 응시한 채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덜컹. 짧은 충격과 함께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했던 승강장의 지붕을 벗어나자 7월의 강렬한 햇살이 폭포수처럼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민준이 눈을 찡그렸다. 열차는 유턴하듯 부드럽게 곡선 구간을 돌며 거대한 오르막길, 일명 리프트 구간을 향해 나아갔다.
쇠바퀴가 레일을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생각보다 크게 들려왔다. 흡! 옆자리에 서연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야외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까마득한 높이의 트랙을 본 모양이었다. 그녀의 고개가 푹 숙여지며 안전바에 이마를 기댔다. 잔뜩 움츠러든 작은 어깨가 민준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이윽고 열차가 체인에 걸리며 가파른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다. 몸이 뒤로 확 젖혀지며 묵직한 중력이 느껴졌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누운 자세가 되자 민준의 시야에는 눈 시리게 파란 하늘과 옆에 앉은 서연의 옆모습만이 가득 찼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음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 앞줄에 앉은 동혁과 경수는 이미 신이 나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맨 뒷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그녀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싶어 안전바를 잡은 손을 꼼지락거리던 찰나였다. 아, 어떡해? 진짜 너무 무서워? 서연의 입에서 앓는 소리 같은 아주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기계 소음을 뚫고 민준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철커덕 철커덕.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둔탁한 쇳소리가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섞여들었다.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누운 채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작게 떨리는 혼잣말이 민준의 가슴을 쿡 찔렀다. 민준은 타들어가던 목구멍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이 아니면, 이 순간이 지나면 영영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깁스라도 한 듯 뻣뻣하게 굳어있던 목을 억지로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엄청난 용기를 짜내어 내뱉은 첫 마디는 생각보다 작고 볼품없이 갈라진 소리였다. 거센 바람 소리와 기계 소음에 묻힐까봐 민주는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저기요?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워요? 눈 감는 것보다 뜨는 게 덜 어지럽고? 진짜 금방 끝나요? 최대한 담백하고 듬직하게 마치 롤러코스터 베테랑처럼 말하고 싶었지만 끝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의 어설픈 위로에 안전바에 이마를 대고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서연이 반응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그렁그렁하게 물기가 어린 눈망울이 민준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 순간 열차가 하늘의 꼭대기에 다다랐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귀를 때리던 시끄러운 체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열차의 앞부분이 둥근 곡선을 그리며 넘어가고 민준과 서연이 탄 맨 뒷좌석은 트랙의 가장 높은 곳 절벽의 끝자락에 아주 잠깐 멈춰 섰다. 발 아래로 놀이공원의 화려한 풍경이 레고 블록처럼 작게 펼쳐졌고 지상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귓가를 스쳤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짧고 비현실적인 정적의 순간 서연이 민준과 눈을 맞췄다. 낯선 남학생의 서투른 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가 그녀에게는 꽤 큰 의지가 된 듯했다. 아? 고마워요? 서연이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역광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그녀의 수줍은 미소에 민준의 머릿속은 순간 새하얗게 전멸했다.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찰나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혀있던 시간은 고작 1초 남짓. 무자비한 중력이 그들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당황할 새도 없이 앞좌석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그들의 몸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연의 고마워요라는 말에 여운을 질길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감이 온몸을 강타했다. 쾅! 열차가 레일을 긁으며 짐승 같은 굉음을 내질렀다. 꺄악! 서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민준 역시 본능적으로 악을 질렀다. 설렘 가득했던 대화는 비명 속에 허무하게 파묻혔고 평온했던 하늘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내장이 붕 뜨는 듯한 아찔한 무중력 상태가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칙! 수직 낙하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열차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다. 360도 회전 구간.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으악! 꺄악! 민준과 서연의 비명이 하나의 화음처럼 섞여 허공에 흩어졌다. 강력한 중력과 속도가 온몸을 짓눌러 의자 깊숙이 파묻히게 만들었다.
민주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옆을 힐끔거렸다. 서연은 안전바를 생명줄처럼 꽉 껴안고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민준의 뺨을 마구 때렸지만 그 따가움조차 묘하게 짜릿하게 느껴졌다. 거꾸로 매달린 세상에서 파란 하늘과 회색 트랙, 그리고 그녀의 하얀 운동화가 뒤섞여 보였다. 공포와 희열이 구분되지 않는 아드레날린의 폭발이었다. 루프를 빠져나온 열차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에스자 코스로 진입했다. 킥킥킥. 날카로운 쇠 긁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였다. 강력한 원심력이 작용하자 몸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민준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고 동시에 서연의 몸도 민준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툭턱. 두 사람의 어깨와 팔뚝이 강하게 부딪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얇은 하복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체온이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서연은 무서운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민준 쪽으로 더 기대왔다. 그녀의 따뜻하고 말랑한 어깨가 민준의 단단한 팔에 닿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롤러코스터보다 더 빠르게 요동쳤다. 미치겠다. 코앞에서 그녀의 샴푸 향기가 훅 끼쳐왔다.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민준은 온 신경이 오른쪽 어깨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이 떨림이 롤러코스터가 주는 공포 때문인지 맞닿은 그녀의 온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열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올록볼록한 언덕, 카멜백 구간을 빠르게 통과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붕 뜨는 무중력 상태가 반복되었다. 아, 엄마야?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괜찮아? 다 왔어? 이제 끝이야?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진 않았겠지만 민준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심하길 바랐다. 서로의 비명소리를 듣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같은 공포를 견뎌내는 그 3분. 두 사람은 롤러코스터라는 좁은 캡슐 안에서 완벽한 타인이 아닌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 멀리 마지막 브레이크 구간이 보였다.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안전바를 잡은 민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고장난 엔진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쿵쾅거림의 이유는 출발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의 발걸음이 친구들이 있는 쪽이 아닌 정반대 방향을 향해 멈춰 섰다. 날카로운 공기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폭주하던 열차가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직원들의 활기찬 박수 소리와 환영 인사가 쏟아졌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직도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현실의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느껴졌다. 와, 대박. 진짜 미쳤다. 야, 너 봤냐? 아까 거기서? 앞줄에 앉은 동혁과 경수는 이미 아드레날린이 폭발해 서로 어깨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맨 뒷자리의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생존자들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철컥.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안전바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자 그제야 현실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다. 민주는 바람의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옆을 보았다. 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와 흥분이 뒤섞여 그녀의 양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기, 괜찮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그제야 최면에서 깬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직 진정되지 않아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가 민준을 향했다. 네, 내 덕분에? 서연이 힘겹게 대답하며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3분간의 격렬한 사투 탓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였다. 일어서던 서연의 무릎이 꺾이며 몸이 휘청거렸다. 민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단단한 손이 서연의 가녀린 팔뚝을 낚아채듯 움켜잡았다. 동시에 중심을 잃은 서연의 몸이 민준 쪽으로 쏠리며 그녀의 어깨가 민준의 넓은 가슴팍에 툭 하고 부딪혔다. 순간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 다시 한번 뚝 끊겼다. 민준의 손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얇은 하복 셔츠 너머로 맞닿은 곳에서 뜨거운 체온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땀 냄새가 아닌 은은하고 달콤한 샴푸 향기가 훅 끼쳐와 민준의 코끝을 어지럽혔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서로의 불규칙한 숨결이 느껴질 만큼 아슬아슬한 거리. 그 짧은 찰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민준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다. 조심해요.
다리 풀렸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중심을 잡고 몸을 떼어냈다. 민준도 아쉬움을 애써 감추며 슬그머니 잡았던 손을 놓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스킨십의 여운이 손바닥에 화상처럼 뜨겁게 남았다. 야, 이민준? 뭐해 안 나오고? 출구 쪽에서 기다리던 동혁이 목청껏 소리쳤다. 반대편에서는 서연의 친구들도 그녀를 부르며 손짓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 완전 빨개.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롤러코스터라는 마법의 공간은 끝났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가기 전 민준 쪽을 향해 한 번 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가 친구들 틈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친구들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민준은 멍하니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포니테일 머리가 찰랑거릴 때마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야, 너 쟤랑 뭔 얘기했냐? 분위기 뭐냐? 경수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짓궂게 물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보내면 끝이다. 이 넓은 놀이공원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학교도 다르고 이름도 모른다. 오늘이 지나면 그녀는 영영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그 여자애라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안 돼. 민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이 순간 롤러코스터의 수직 낙하 구간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민준의 발걸음이 친구들이 있는 쪽이 아닌 정반대 방향을 향해 멈춰섰다. 야, 어디가? 화장실 가냐? 경수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민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 멀리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찰랑거리는 포니테일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묻히기 직전이었다.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보다 더 거세게 요동쳤다. 이대로 보내면 끝이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친구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 그녀를 놓치면 오늘 밤 이불을 걷어차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기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인파를 헤치고 달려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민준의 외침에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친구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헐떡이며 달려온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헉헉. 저기. 서연이 당황한 듯 하지만 결코 싫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까? 괜찮으셨어요?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아? 네, 지금은 괜찮아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정적.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서연의 친구들이 오하며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민준이 내민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톡톡톡.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액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귓가에 울렸다. 여기요? 서연이 휴대폰을 돌려주며 배시시 웃었다. 눈꼬리가 휘어지는 그 미소가 민준의 마음에 쐐기를 박았다. 연락. 기다릴게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차창을 가득 메운 버스 안. 놀이공원에서의 뜨거웠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맨 뒷자리에 앉은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용광로처럼 끓고 있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 동혁과 경수는 지쳐서 입을 벌린 채 골아떨어졌지만 민준은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 홀드 버튼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화면에 저장된 이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서연. 세 글자가 화면 위에서 반짝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바보처럼 입꼬리가 귀에 걸려 실실 웃고 있었다. 오늘 하루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짜릿하고 7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첫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메시지 창을 열었다.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쓴 첫 문장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집에 잘 가고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이 기분 좋게 떨렸다.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민준의 여름은 이제 막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다.